최근에 너무 앞만 보는 이슈라든지 또 단기적인 흐름들을 집중적으로 브리핑 도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차피 관세 전쟁은 단기적으로 투자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뿐이지 이게 중장기적인 이슈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가 $100까지 도달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단돈 2천만 원으로 수년 뒤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숫자로서 전략적으로 타이밍까지 전부 다 정리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XRP처럼 정책형 자산들은 더더욱 전략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야 되는가, 또 얼마나 오래 버텨야 되는가, 언제 사야 되는가 이런 것들조차 모른 채로 막연하게 들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다를 거예요. 지금부터는 XRP 100만장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유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지, 또 언제 매수하는 게 최적의 타이밍인지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숫자로서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XRP 리플 전략 자체가 완벽하게 정비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얼마나 많이 보유할 것인가, 수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XRP 리플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목표를 숫자로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억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셔야죠. XRP가 $10에 도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량은 7,700개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3,100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낙폭을 기록했었던 단기 눌림목 부근 2,8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략 2,160만원 정도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금액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억까지는 약 770개, 216만원. 5억이 되고자 한다면 3,850개, 1,080만원, 그리고 20억이 되고자 하면 15,400개, 4,320만원.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수량 목표부터 먼저 정하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XRP를 몇 개 들고 계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통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량, 분할 매수로서 내가 얼마나 모아갈 것인지 가격이 아니라 수량에 집중하시면서 일단은 현재 수량과 목표 수량에 대해서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단순 기술 기반 코인은 아닙니다. 정책 변화, 규제 수용,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리플 IPO까지 여러 가지 굵직한 제도 전환 시점을 기다리셔야 되는 구조인 거고, 그래서 XRP는 단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다림 자체가 수익을 만드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전망은 이렇습니다. 현재 RLUSD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활성화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2025년 중반까지는 리플과 SEC 관계에서 XRP의 기관 판매와 관련된 소송까지도 완벽하게 종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올해 안에 XRP ETF 승인까지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 11월까지 전환기를 겪게 될 텐데 여기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상승세, XRP 리플에도 동반 성장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피날레로서 2026년 이후에 리플사의 IPO 상장까지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XRP를 단기로 사고 파는 게 게임이 안 됩니다. 최소 2026년 중반까지는 전략적인 중장기 홀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 건가?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눌림목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매번 큰 호재가 나오기 직전에 눌림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인 거죠. SEC 소송 종료 직후의 조정 시점, 그리고 RLUSD 출시 직전에 관심은 있지만 가격은 아직 정체 구간이었을 때, 그리고 XRP ETF에 대한 승인 루머가 나올 때 본격적인 확정 전에 미리 선매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타이밍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비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죠. XRP 2,400원 할 때 그때 영상에서 누군가는 여기서 공포에 팔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셔야 될 때다라고 영상 통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고, 실제로 XRP 리플 가격은 2,400원에서 현재 시점 3,1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장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져버리면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고점에서도 추격 매수 들어가야 돼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뉴스는 넘치고 있지만 가격은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황이죠. 이럴 때가 바로 다음 사이클 진입 직전인 거고, 결국에 목표 금액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필요한 XRP 수량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책 이벤트 중심으로서 2026년 미국 중간선거까지의 전략적인 보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든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언제 들어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내 숫자랑 전략으로 바꿔두시는 겁니다.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이제 더 이상 XRP 리플을 막연하게 보유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전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거 잠깐 5분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극명하게 갈려질 거라는 거. 영상 보시고 전략 가져가시는 분들은 진짜 부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요, 매매에 있어가지고 100%라는 확률로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타점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시장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 알트코인들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내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첫 번째 매수 들어간 시점이 예상하지 못한 고점 부근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평균 단가를 관리 못해버리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나 혹은 단기성 호재에 나올 수가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물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타기 대응은 절대 쉽게 생각하고 떨어지면 더 사서 평균 단가 낮추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첫 번째 매수를 들어갈 때부터 이미 물타기를 고려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빠져나올 구간들이 미리 계획해놓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필요로 하신 분들께 입장 도움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구간에서 순간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중 조절을 여기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하락 구간이 찾아와도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비중의 물타기를 통해서 내려올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목표 타점을 낮추시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비중은 늘어났기 때문에 목표 수익 구간의 실질적인 수익은 당연하게도 더 커지는 구조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건요,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비중 조절이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의 구간에서 더 하락할까봐 여기에 대한 공포 심리로 인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가장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리플 XRP도 똑같아요. 실제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커뮤니티 방에서도 2월 28일 리플이 3,000원대 중반 라인 구간에서 2,850원의 단기 저점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은 그보다 아래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 간단합니다. 2월 28일 당시에 앞으로의 시장 구간 자체가 더욱더 흔들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즉 미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순간적인 단기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에 미리 지정가로 걸어두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간적인 하락으로 체결되도록 노려보시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대기하고 있는 이유도 동일해요. 빨리 매수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수익이 잘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에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원하는 타점까지 잘 기다려서 낮은 단가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지, 그 반대로서 내가 원하는 비싼 가격에만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적당한 현실적인 수익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맞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요, 막상 이 상황들이 찾아오면은 절대 쉽게 생각처럼 안 되실 겁니다. 어려워도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줄 아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정보방 커뮤니티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비중 조절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